자, 오늘은 제가 영태형답지 않은 아이템을 급하게 사실 되게 늦게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스마트폰인가 태블릿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LG의 V50 ThinQ 듀얼 스크린. 오늘 먼저 밝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 절대로 뭐 협찬이나 제작 지원을 받지 않고요. 순수하게 제 돈을 막 써가지고 이거를 사온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를 만져보고 좀 써볼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이게 혁신이지. 이게 진짜 혁신이지. 애플이 혁신이냐? 이게 혁신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V50 ThinQ에 대한 전반적인 핸드폰 리뷰 제가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일단 이 듀얼 스크린 이라고 하는 애를 붙여가지고 써보면서 충격적인 막 그 감동과 여러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쌓여 있길래 일단 이 부분 좀 진부할 수도 있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요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할 거니까 난 맨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패스.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고 갤럭시 폴드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라면 꼭 채널 고정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뭐야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뭐 스크린이 두 개, 그 광고에 나오는 그거야? 그러고 막 놀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래는 건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근데 이거 이렇게 핸드폰이 원래 이거거든. 그러면은 뭐야 이거 왜 빠져? 이거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마침 이제 V40도 쓰고 있는데 외관으로 대충 이렇게 보여주면은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카메라 배치까지 뭐 하나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되게 비슷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빛나게 만드는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요 듀얼 스크린이고요. 요 제품은 실제로 원래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벤트 기간에는 6월 말까지인가 구매를 하면은 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얘를 장착을 하면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면은 완전 다른 디바이스로 변신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두 개를 붙여갖고 다니는 것 마냥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나왔을 때 발표됐을 때만 해도 되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워낙에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우리는 액정이 접혀, 우린 밖으로 접혀, 우리는 안으로 접혀, 그걸 갖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액정이 반으로 접히고 태블릿도 됐다가 이런 감동의 도가니에 있을 때 갑자기 LG가 이걸 틱 발표를 했는데 쟤네도 접히는 거 나왔나 봐. 근데 갑자기 뭐야 쟤네는 접히는 게 그냥 화면 하나 액정을 더 달아놨네, 기술도 없는 것들 하면서 되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와서 이걸 써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평이 바뀌면서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는 것 같고 뻔한 것 같지만 이게 쓰면 쓸수록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듀얼 모니터 써보셨죠? 듀얼 모니터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모니터를 산만하게 두 개나 놓고 써 이런 반응이 있었지만 써보면은 이게 완전히 두 개의 독립적인 걸 띄워놓고서 이거를 병행해서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경험을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모니터 하나에서 작업을 하면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게임을 하면서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동시에 두 개의 같은 비교할 만한 것들을 문서든지 띄워놓고서 한눈에 이렇게 비교해 본다든지, 컴퓨터를 두 대 놓고 쓴다거나 큰 모니터 하나에다가 작업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거랑은 또 다른 완전 차별화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한 3주째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가지고 왔던, 우리가 암묵적으로 참고 지내던 많은 불편함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은 되게 깔끔해요. 광이 많이 비춰지고 얼굴 이렇게 보면 거울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비춰지는 정도의 그런 예쁜 피아노 블랙 이런 느낌, 블루 블랙 이런 느낌의 예쁜 컬러인데 얘는 화면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정보가 표시되진 않고 AOD도 없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얘를 여는 순간 커버의 역할을 하면서 화면이 켜지게 되죠. 두 개의 이제 화면이 동시에 켜지는데 듀얼 스크린을 별도로 작동시킬 수 있는 UI가 있어서 양쪽의 화면을 변환시킨다든지 화면을 여기 있는 걸 끈다든지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이제 조작할 수가 있고 몇 번 사용해 보면은 되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각도를 두 단계 104도 그 다음에 180도 단계로 이제 펴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컨텐츠를 이쪽에 있는 건 이쪽에 있는 거대로 띄우고 보조 화면에 있는 거는 또 마치 다른 핸드폰을 작동시키는 것처럼 여기서 또 실행시키고 싶은 거를 별도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화면에서 터치해서 실행시킨 앱은 이쪽에 뜨고 이쪽에서 실행시킨 건 여기서 뜹니다. 여기서 그러면 화면을 내리면은 여기 있는 화면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독립적으로 두 개의 핸드폰을 다루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 화면에서 어떤 구글 띄워놓고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넘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휙 보내면 일로 오고 또 보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글 스토어를 플레이 스토어를 띄워보자 그럼 또 띄우고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왔다가 뭐 생각나는 대로 약간 책을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성이고요.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있으니까 편해지는 응용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핸드폰이 사용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 뭐 많이 하잖아요.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하는데, 요즘 유행인 게임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계속 뭔가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한번 띄워놓고서 뭐 수학을 한다거나 뭐 파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뭐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하고 뭐 그러는 게 있는데, 좀 그럴 때 뭐가 불편하냐면 게임을 띄워놓고서 뭐 딴 거 뭐 이렇게 잠깐 동영상을 보거나 뭐 딴짓을 좀 하고 싶은데 게임을 내리면은 다시 올리면은 뭐 재실행되기도 하고 접속에 장애가 나기도 하고 또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좋습니다. 양쪽 다 독립적으로 게임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한쪽 화면에 클래시 오브 클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쪽 화면에서는 또 뭐 클래시 로얄을 띄워놓고서 이쪽에서 뭐 이제 자원이 좀 차거나 군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 놓고서 이걸로 이제 뭐 게임을 좀 더 플레이하다가 다 되면은 잠깐 이것도 하다거나 이거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게임을 하다가 가끔씩 이거 공략 이런 거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이 또 들면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한쪽 화면을 내리고 옛날에 유튜브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보면서 따라해야지 할 때는, 핸드폰 화면이 하나일 때는 유튜브를 봤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되게 불편하잖아요. 동시에 공략을 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클래시 오브 클랜 활동하는 클랜이 멕시코 클랜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서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 채팅을 보고 게임 빠져나와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띄워가지고 막 다시 가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가끔씩 네트워크가 끊기면은 게임이 재실행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신세계가 또 열린 거죠. 이쪽에서 클래시 오브 클랜을 띄워놓고 이쪽에서 번역기를 틀어놓고 채팅하다가 모르면 바로 번역해서 이렇게 쓰고 이런 것도 가능해졌고요. 너무 게임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팅차 어디 외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주소가 어딘가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주차가 되나요? 뭐 물어보면 카톡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주소는 어디입니다 하고 텍스트로 보내주면 제가 긁어다가 티맵이나 카카오맵에다가 그걸 뿌려주면 바로 검색이 되는데, 가끔 명함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거래처 있는 분이 명함을 찍어 올려주는데 거기 주소가 좀 길어. 그걸 원래 옛날 같으면은 서울시 무슨구 여기까지 외운 다음에 차를 내렸다가 내비 실행시켜가지고,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한 번에 외워갖고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 카톡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쪽을 딱 열어 내비를 띄워 보이잖아요. 보면서 입력한다거나, 보아나무 같은 거 입력할 때, 이메일 인증 같은 거 할 때 지금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메일 창에 이제 갔다가 왔다가, 물론 잠깐 위에서 노티로 잠깐 알려주지만 587 외우고 있는데 쓱 들어가면은 다시 또 실행해야 되고, 근데 이쪽에 딱 이메일 띄워놓고 보면서 바로 입력한다든지. 저 쇼핑을 많이 하는데 가격 비교할 때도 많고 비슷한 제품 이제 뭐 비교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쇼핑몰 앱을 두 개 양쪽에 띄워놓거나 화면을 전체를 띄워놔가지고 제품을 상세 비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웹서핑을 하다가도 이제 외국 사이트 같은 걸 가다 보면 이제 뭐 번역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할 때 한쪽에 노트 앱이나 번역기 앱을 동시에 띄워놓고서 이쪽에 있는 사이트를 보면서 동시에 처리를 하면은 뭔가 화면을 내렸다 올렸다 할 일이 많은데 그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혹시 너 누구누구 연락처 좀 불러줄 수 있어? 그럼 연락처 그 이메일 온 거 거기 갖고 있니? 거기 있는 거 좀 불러줄래? 그러면 잠깐만요 핸드폰 좀 확인할게요. 잠깐만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58 잠시만 이런 거 전화하고 있다가 이메일 좀 확인해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착 스피커폰. 그다음에 네. 그거요? 그거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였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이게 사소한 차이가 정말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그때는 좀 감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키보드가 되게 유용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키보드가 뭐냐면은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가로 모드로 키보드 할 때가 불편한 게, 이게 위아래가 짧은데 그래서 키보드가 이만큼 가려버리면은 화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을 제가 하죠. 채팅을 한다 그랬어요. 채팅창을 열어요. 채팅을 치려고 누르는 순간 이 화면의 반을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서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때 이 키보드에 보면은 밑으로 내리는 버튼이 있어요. 밑으로 내리는 버튼.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키보드가 아래로 싹 내려갑니다. 탭숑 편해, 탭숑.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가 띄워진 것이 만약에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문자라든지 뭐 이메일 상황이라든지 카톡 이미지 첨부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옆에 있는 화면을 각국이라고 생긴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여기 있는 거 캡처해서 바로 첨부합니다. 이런 게 진짜 키보드 쓸 때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험해보지 않고는 진짜 이거 뭐라고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장난 아닌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듀얼이 아니면은 못 쓸 정도.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조이스틱을 산다거나 보조적인 장비들을 막 달아서 써요. 뭐 블루투스 장비도 있고 뭐 화면에다 연결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게임패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게임을 이걸로 뭐 패드까지 장착해서 하진 않았었는데 게임 런처를 실행시키고 여기 LG 게임패드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하면은 그 반대편 화면에 이렇게 게임패드가 뜨는데요. 게임패드는 종류가 게임 장르별로 특화된 거를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게끔 콘솔 게임 스타일, 레이싱 게임 스타일, 아케이드 게임 스타일, 베이직 게임 스타일 이렇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눌러보면은 손에 이제 약간 진동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눌러줬다 안 눌러줬다 이런 반응도 바로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배틀그라운드를 포함해서 몇 가지 게임은 그 게임의 전용 패드가 떠요. 자동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되게 게임을 즐겨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히 게임 패드가 있으면 게임 화면 안에 손을 넣고 화면에 굉장히 상당 부분을 가리면서 플레이하다가 진동 기능까지 제공되는 독립 패드에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적중률도 좋고 게임하는 게 되게 편해집니다. 이렇게 듀얼 화면에서 각각 게임을 돌리거나 게임을 하면서 패드를 돌려도 특별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거나 뭐 프레임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빠릿빠릿해서 굉장히 감동이 느껴지고는 해요. 그 밖에도 5G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야구 중계를 볼 때 전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선수별이라든지 어떤 카메라 앵글별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본다든지 뭐 현황판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하나의 화면에서 보면은 좀 깝깝하죠. 내가 원하는 화면을 받다가 전환하다가 할 때 이제 뭔가 이제 정신없는데 5G 컨텐츠들이 V50에 특화된 어떤 그런 옵션들을 다 지원을 거의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프로야구 같은 거 볼 때 이쪽 한쪽 화면에서는 전체 중계 화면을 보면서 한쪽 화면에서는 현황판, 전광판을 볼 수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는 전체 중계화면, 이쪽에서는 내가 홈 쪽에서 외야수 방향, 이루수 방향 거기서 원하는 앵글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5G 컨텐츠들을 이제 볼 때도 되게 다양하게 실감나게 볼 수가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이제 보통 카메라를 저 같은 경우에는 찍자마자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잘 찍혔나? 특히 단체 사진 같은 거 찍으면은 착 찍고 잠깐만 잘 나왔네 뭐 이런 느낌이죠. 한쪽에 카메라를 띄워놓고 반대쪽 화면에 이제 갤러리를 띄워놓으면 이쪽에 사진을 찍을 때마다 왼쪽 화면에 바로 찍힌 사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찍고 바로 이제 이전에 찍었던 사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되게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카 모드 찍을 때 빛이 없어서 어두워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후면 카메라에는 플래시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뭐 이게 정말 깜깜할 때 터트리면 좀 효과를 보는데 전면은 그게 없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셀카 모드에서 전면 조명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키면은 이쪽에 보조 화면에 있는 게 전체가 환하게 쫙 켜져요. 그러면 그게 은근히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관련된 특화 앱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LG든 뭐 서드파티든 이 듀얼 화면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면은 굉장히 더 이제 유용하게 이걸 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스마트폰을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걸 쓰면서 마치 처음에 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혹은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처음에 만져보고 써보면서 와 이런 걸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느꼈던 그런 것과 되게 유사한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애플이나 뭐 다른 데서 나왔으면은 뭔가 또 이런 생태계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조금 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LG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에 좋다고 느껴지는 게 있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액정 자체가 접히는 게 더 신기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낸 혁신이다.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혁신이 아니라 이렇게 뻔한 것들을 조합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도 이거는 그냥 되게 비싼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의 V40의 후속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핸드폰인데 싼데 비싼가? 그런데 이거 스크린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와 감동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거를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이걸 안 써보신 분이 있다면은 한 번쯤 만져보고 이거 나는 이런 데 쓰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지점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사은품도 많이 주고 무료로 이것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구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도 참 이렇게 얘기할 게 많아서 그냥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좀 더 정리를 해서 V50 ThinQ 이거 자체에 대한 리뷰와 전반적인 경험을 담아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V50 앞으로의 행복 LG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협찬 들어오는 거 아닐까?